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매주 화요일마다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도 시황맨 모셔봤습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건 뭐 그냥 아예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날 당일 충격 받은 것은 이게 혹시라도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왜냐면 이제 워낙 늦은 시간에 이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많이 긴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바로 복원이 됐고, 또 당일에도 보면 정규 시장에서 급락했는데 시간 외에서 보면 남북 경협주들은 추가적으로 빠졌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안 빠지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살짝 났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결국엔 종목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현재 제가 예탁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테마주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그 테마주의 자금을 묶고 있었던 것 중에 한 줄기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현재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계속해서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불과 지난주인가라고 할 때 종목군별로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던 투자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경협주 이외에 다른 종목들의 매수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테마주 쪽에서는 이 자금이 일부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성의 어떤 종목 게임이 좀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우리가 이렇게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야기는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하루에 지수가 5%, 6% 오를 정도로, 이거는 거의 뭐 종목 하나의 움직임만큼 지수가 크게 올랐었는데, 사실 그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었죠. 그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원래는 예전에는 뭐 6.7 아니면 6.8 이렇게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6.0에서 6.5까지 이렇게 많이 낮췄고, 그래서 게다가 레인지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만큼 뭔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가는 요인은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일 겁니다. 이제 하나는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참 여러 번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6.0에서 6.5가 이제 목표치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6.0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이 계획 경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는 무조건 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보다는 낮지는 않을 거다.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가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 강세도 보면 일반 금융기관들이 주식시장을 더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이제 중국 주식 이외에 다른 A주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이지만 그런 방법을 만들어준다든가라고 하면서 중국의 어떤 유동성, 증시 전체 유동성이 강화가 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가장 강한 건 결국엔 이제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건데, 사실 6.0에서 막아준다면 이 부분이 당분간 하단이 되고, 그 외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6.0 이하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주식시장도 이거보다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3천 돌파하면서도 계속해서 힘있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중국 직접 투자도 좀, 그러니까 중국 시황도 좀 보시면서 전망하시나요? 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꽤 많이 가파르게 올라서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위안화 흐름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플라자합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환율이 뚝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들이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일본 지수, 니케이 지수가 거의 3-4배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긴 추세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상되는 분위기라면 네. 중국은 뭐 3천 정도 초반이 아니라 뭐 3천 중반 이상, 3,500 이상까지도 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중국 증시는 당분간 좀 강세 기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중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걸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그 중국의 증시가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요즘 있더라고요. 예. 특히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의 비중이 확대된다고 하면서 예. 게다가 A주의 비중이 확대되는데 중국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중국 주식을 더 많이 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로 들어올 법했던 외국인 자금들까지도 중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수급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네. 이 관련된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냐는 건 다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전체를 볼 때 2조 달러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2천조 원 넘는 예. 금액이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패시브 자금만 성격으로 따져놓고 보면 한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많이 버는 데는 17조 원, 작게 버는 데는 한 2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네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까운 예로 봤을 때 중국 A 주식이 최초로 편입됐던 작년도 5월, 8월을 봤을 때 첫 달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지만 8월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 네네네. 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치로 보는 것보다는 외국인들 이탈은 작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증시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 비중이 자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서 굳이 살 필요가 예, 없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당분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혹시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셨을 때 처음 편입이 됐을 때는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다가 8월에는 다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그때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사건이 있고 들어왔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오던가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딱히 그런 거는 별로 아, 없었다라고 별로 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10월 정도 됐을 때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제 네.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급락을 하는 그런 경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해 볼 만한 어떤 동력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하락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싸졌던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이용해서 매수로 채웠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그 외국인의 이탈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반대편에 서 있는 중소형주 장세는 또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독특한 형태의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중소형주를 계속 삽니다. 특히 네. 이제 중형주군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잠깐의 어떤 매매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저게 보시는 게 파란색 선은 대형주 매매 동향이고요. 네. 다음에 저 갈색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중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중형주는 일관되게 계속 매수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네. 추이를 보고 계신 건데, 근데 대형주는 이제 매도로 나갔다 매수로 들어왔다 최근에 다시 매도죠. 근데 중형주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MSCI 변수하고 상관없이 미리 들어와 있었던 자금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형주에 대한 매수 규모가 작년도 1월 이후에 최대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형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경이었는데 MSCI 변수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코스피에서 중형주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범위가 4천억에서 2조 원 사이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대형주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범위가 그 정도에 딱 맞물리거든요. 네. 이 어떤 의미냐면 대형주 사기는 좀 애매한 어떤 그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건드리기 매수하기 딱 좋은 종목군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대형주를 조금 피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MSCI 변수까지는 상당 기간 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성주 쪽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타임라인을 약간 구체적으로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작년도를 만약에 네. 돌이켜 본다라면 그러니까 5월에 매도 나갔다가 8월에는 오히려 이제 바뀌는 형태가 네네. 됐고 첫 달에 아마 6천억 원인가 8천억 원인가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매도가 완화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직전에는 또 선제적으로 걱정하는 매도가 좀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봄이 진행되는 5월, 뭐 3, 4, 5월 정도까지는 대형주는 들락거리는 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변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다라는 전제라면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에 지금 8조 원대까지 분석이 나오고 네. SK하이닉스는 1조 3천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네. 오늘 만약에 나온 데이터로 본다라면. 근데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좀 빨리 도는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가격 하락 턴이 좀 느려진다라고 하면 5월까지 더 대형주는 눌리고 중소형주 장세는 그때까지 진행되다가 5월 넘겨서 6월부터 이제 수급이 다시 정상화되는 뭐 그런 경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요즘 바이오주에서 좀 좋은 흐름 나오는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바이오하고 IT는 이상하게 엇갈리는 경향을 네네.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 새삼스럽게 큰 모멘텀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임상 3상 들어간다. 암학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이제 올해 연초에도 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그쵸, 관련된 JP 모건 JP 모건 헬스케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수급이 바뀔 때,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외국 기관들의 수급을 담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순환매 장세가요. 물론 그 낮은 가격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느 순간만 되면 수익권에 예. 돌아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좀 전략 짜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뭐 아침에 이제 저희 그 증권가에 계신 분들 네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화하는 방에서 순환매 기다리고 길목을 아무리 지켜도 오질 않는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아마 많은 분들 예. 생각일걸요. 예, 그래서 뭐 연초부터 시작해 보면 반도체부터 시작을 네. 해서 불과 지난주 게임주 상당히 강했고, 그러다가 내 차례는 언제 예, 해야 그러니까 바이오도 오고, 근데 오늘 뭐 대북주를 한번 또 네네.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연초부터 보면 어쨌든 그 굵직한 종목군들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부터 출발했었고 5G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움직였었고. 지금 이제 바이오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중국 소비주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에서는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 종목군 내에서 한 두세 업종 정도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좀 담으면서 차분하게 좀 순서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IT주의 어떤 반전, 특히 대형 IT주들의 반등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된다라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절묘하게도 외국인들 매집가 공매도 주가하고 일치하거든요. 공매도 평균 공매도 가격이랑.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힘세져서 더 하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쪽 방향이 된다면 반대로 바이오주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간다라면 뭐 제가 이제 바이오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은 좀 조정시마다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도 구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예.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이 업종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요즘 관심권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예. 이쪽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싶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네네. 투자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IT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내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지만 반도체 쪽은 좀 네네.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중장기형보다는 조정시 매수는 몰라도 보유하기는 리스크 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장 클로즈업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